자, 요것도 마찬가지. 밀양시 상남면, 요것도 묘가 많아요. 요것도 며칠 전에 아까 했는 겁니다. 받았다. 자, 농증은 별거 아닙니다. 뭐 제목이에요. 요거 받으면 돼. 받으면 되는데, 말은 받으면 되는데 쉽지 않다. 해보니까 쉽지 않다. 불법 건축에 있으면은. 자, 33번. 낙찰 전인데, 농증을 발급을 정부이사 가면 된다. 그입니다. 34는. 가서 해보세요. 34번. 지분의 동영, 유튜버 동영상, 강좌는 지분 강좌가 이게 왜 나왔지? 지분. 농지 같은 거. 자, 하여튼, 지분에 관련된 강좌는 이 28가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좀 보실 분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화천 요거는 9월이 좀 지난 거네. 근데 보통 이래요. 농지입니다. 해놨죠. 농지입니다. 농증이 필요합니다. 제출하면은 몰수합니다. 부지인의 원상 회복 후 농증 신청이 발급될 수 있다는 면장의 사실 조회서가 있습니다. 이러면 보통 못 들어간다고 이건데.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경매면 들어가라 제가 설명했어요. 극장이 막 들어가요. 20에 386 한번 볼까요? 뭔가? 낙찰됐다, 그죠? 낙찰돼. 지분인데, 건물은 제외되고, 지분인데, 낙찰을 받았다. 근데 건물이 뭡니까? 이런, 건물이 있는 것 같다, 그죠? 이런 건물이 있네. 자, 요번에 양구에 있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화천 거를, 받았다. 그거 보면은, 이제, 고장 도로도 있고 쭉쭉 있는데, 건물은 뭐 이거네. 컨테이너, 농막, 창고, 찜질방. 이런 거는 자, 볼까요? 농증 해줄까, 안 해줄까, 이거? 9월 27일에 허가난 걸 보니까, 낸 것 같다, 이죠? 문건 송달 내역에 보니까, 9월 30일에 농증을 받아냈다는, 그죠? 그래서 허가나고. 그래서, 농막, 조그만한 이런 축사, 농업시설, 이런 거는 내줍니다. 내주는데, 완전 주택 같은 거 있죠. 주택이라든지 이상하게 보기에는 그런 거는 이제 미등기 된 건물이 있고 농지에 그런 것들은 안 내주려 합니다. 그때는 이제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봅니다. 35번.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대지나 잡종지 등의 토지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임야 같은 거 연속해서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어 작성할 수 있다. 예로 임야를 농지로 지목 변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농지에 해당되어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게 합니다.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농지 임야에서 농지 이런 식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가 그래야 됩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게 대해서는 이럽니다. 자, 제주도에 임야가 있어요. 임야입니다. 지목이 임야도 현재 실제로는 전답이에요. 사실은 임야입니다. 제주도에 20에 1031봅니다. 1031. 자, 이런 경우에 예로 이제 지목은 임야인데 실항은 임야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맹지다 해놨더죠. 맹지. 이게 안 좋은 거죠. 맹지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있는가 봐요.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지목이 우리가 보상금 받을 때도요.
임야 받는 거하고 가수업하고 받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보상 금액이 아주 많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지적도상은 맹지 맞죠? 맞죠? 맞는데 현황도로가 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현황도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현황도로가 연결됩니다. 되고 있죠? 현황도로는 연결되고 전자지적도를 위성을 보면은 아까 지적도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맹지가 아니죠? 그죠? 맹지가 아니죠? 맹지가 아닌데 현황도로가 있고요. 실제로는 맹지가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실제로는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보니까 확인서에 걸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아까 이 도가 아니거든 이게요. 아닙니다. 아니고 현황도로가 지금 있어서 그렇지. 그럼 요거는 이제 맹지다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강생이 이제 한 번 갔는데 자 이래서 지금 보니까 현재 지목은 임야지만 전으로 견입 중인데 3년 경작 후에 지목 변경이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제주시청에 지적까지 물어보시면 되겠다. 불법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임야에서 농지로 사용 중인데 특례법이 나올 때 지목을 바꿀 수도 있다. 그 특례법이 3년 전에 나오고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경매장금 대출은 제주시내 은행에 물어봐라 했더니 공부상 여기 또 맹지라서 대출이 안 된대요. 맹지라서 이게 맹지라서 대출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 이것도 그래요. 대출도 은행이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조금 여러 군데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군데 한 5군데 정도는 해보면 안 된다 할 때는 여기 저기 해갖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한 군데만 탁 믿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지목 변경은 좀 가능은 하다 봅니다. 가능하다 보는데 여러 임야를 현재 가수로 3년, 5년 이상 그게 이제 그 나오거든요. 저거는 전산에서 이러면 볼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다 해마다 볼 수가 있으니까 아 이게 농지 사용이 맞구나 이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아까 우리 1번에 280만 받은 아저씨 있죠? 우리 수강생. 그것도 원래는 지목이 임야였어요. 임야인데 농지로 바꾼 겁니다. 바꿔갖고 농지연금이 신청된 겁니다. 그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임야에서 지목의 과수만 바꿔져버리면은 금액이 뭐 두세 배, 네 배 막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올라갑니다. 자, 36번. 지분이지만은 대출은 안 되고 도로는 접하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좋다. 자, 봅니다. 이 지분이죠. 지분. 19에 2408. 그래서 물건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시간을 그래도 꼼꼼하게 검증하고 돈은 여러분이 1, 2, 3호 있는 건 얼마나 귀중한 돈입니까? 그죠? 수익을 내고 조금 고생하더라도 재수강까지 하셔갖고 좀 시려도 업시키고 좀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만 뭐 한두 번 들어보고 막 아이고 막 나 저거 됐다 막 다 맞춰봐도 팔리나 그러면 팔리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없어요. 그럼 뭐 이제 세금 내려고 하면 내년에 세금이 또 70% 얘기 들었죠? 1년 미만하면 70%. 뭐 그런 식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미리미리 연구를 해서 농지연금을 딱 자기 구상해서 미리미리 5년 10년 전부터 딱 준비해 나가면 그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봅니다. 제주도에 뭐가 어때? 농지가 지분이다. 그죠? 지분인데 이거 절반 34%네. 그럼 이제 괜찮죠? 숫자는 괜찮죠? 34%. 그러면은 지분을 낙찰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자 농지가 좀 느낌상 어때요? 괜찮은데 문제는 이 감정평가서 그래요. 내가 찾아봐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몇 필지가 지금 여러 필지거든요. 여러 필지면은 여기 보면은 네 필지인데 네 필지 일일이 찾아야 돼. 그냥 그림이라도 하나에 딱 그려가지고 아 여기입니다. 이게 정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네 필지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지금 없잖아. 지금 한 필지만 딱 점이 찍히니까.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지분을 받을 때는 항시 오른쪽에요. 용도지역이 나오죠. 오른쪽에 보면은 뭐 나와요. 2분의 1 사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절반 떨어졌구나 느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샀을 때 내가 요리 샀는데 그러면 여차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되겠죠. 공유분할 소송해서 전체 가면은 연수익률 100% 달라고 하면 몇 프로 나셔야 됩니까?
내가 35% 샀어. 그러면 100% 받아라 그러면 1년 뒤에 100% 받아가면 70% 팔려야 배가 되는 거죠. 그죠? 배가 되고, 그럼 세금 없습니까? 또 세금 내놔야 돼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70%가 되는지,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걸 샀다. 근데 사가라 했더니 옆 사람도 안 사. 나머지 공유자가. 여기서 이제 공유자가 있죠. 공유자가 토지 등기부에 있는 여기 제일 마지막에 가면 공유자 있겠죠. 공유자 딱 두 사람뿐이네. 간단하네. 가면 예로 이제 이분기다 김인호도 가면 내가 이제 Z가 되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2분의 1이니까, 사람 걔네, 뭐 돈이 없으면 못 산대요. 그것도 합치면 뭐 되긴 되겠는데.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중개업소 내놔면 절반 이거 내놔면 팔립니까? 중개업소에? 안 팔립니다. 집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결국 고물보나 소송을 해서 판사님이 쪼개기 좀 어렵네. 그럼 몽땅 경매해가지고 N분으로 돈을 가져가라. 2분의 1씩. 그거는 싸움할 게 없죠. 그죠? 자,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러면 34% 낙찰 받으면은 마음속으로 예로 35% 낙찰 받으면 한 70% 팔리겠다 이런 수준을 잡아야 돼요. 그래갖고 딱 확신 서면은 그때 들어가는 거죠. 덜렁덜렁 2차, 3차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죠? 팔 것도 생각해보고, 차의 경우에, 경매 들어가서 몇 프로 팔리나. 이게 만약에 전체가 나오면은 팔리겠는가. 이제 그거를 잘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되겠다. 뭐, 용도직은 좋아요. 자연녹지 좋습니다. 그죠? 이제 도로가 물었는가 잘 보시고. 일단 1번 필지가 물었네요. 그죠? 고장도로에 접했다 크고, 2, 3, 4는 맹지다. 해놨더니요. 요것만 잘 물은 거 다 따져보시고 낙찰 받으시도 되겠다 보입니다. 자, 봅니다. 내년에 2022년도 내년 2022년도에 토지 양도 소득 세율이 개편이 됩니다. 이게 되는데 지금은 1년 미만은 토지가 얼마죠? 1년 미만 토지 뭐가 토지고? 자, 이게 토지죠, 이게 토지죠. 자, 요거는 꺼버렸어요. 1년 미만의 토지면은 지금 몇 프로면 지금 현재 몇 프로예요? 55%지. 1년 미만에. 55%죠. 현재 쓸까? 55%. 자, 1년 지나고 2년 미만이면 토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44%. 토지나 상가 마찬가지요. 토지 상가는 마찬가지입니다. 1년 지나고 2년 미만이면 44%. 자, 2년 지나면은 누진세래. 누진세. 자, 누진세. 그럼 누진세는 뭐냐? 누진세는 자, 다시 봅니다. 1년 미만이다. 사업용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자, 1년 미만이면요. 요게 여러분들은 이제 비사업용이 전부 다 요거거든요. 여러분 가는 토지는 요겁니다. B자입니다. 그냥 사업이 아니고 비사업용인데 50%가 70% 된다. 40%가 이게 내년 이야기네. 내년에 50%가 70% 되고 지금 40%가 60% 되고 기본 플러스 10%인데 기본 플러스 20% 되고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토지입니다. 토지 상가 토지입니다. 토지. 자, 지금 현재 여기 현재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달리는데 내년 되면은 오른쪽으로 간다면 비싼 거죠. 그죠? 그래서 방향은 자, 거기 보기 힘들면요. 요거로 보세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은 비사업용 토지라서 현재는 2년 지나면은 요겁니다. 여기요. 그럼 1억이면은 자, 현재 봅시다. 5억짜리 여기에 받았어. 3억에 팔았어요. 석 달 만에 1억 남갔어요. 그럼 지금 현재 세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5,500이죠. 자, 1년 3개월 됐어. 그럼 얼마입니까? 4,400. 2년 지나서 그럼 얼마죠? 2,200. 자, 그거는 외우세요. 5,500, 4,400, 2년 지나면 2,200입니다. 왜 2,200이냐? 뭐 간단해요. 요 들어가죠. 그럼 1억 곱하기 몇 프로입니까? 35%. 그럼 3,500이죠. 3,500에 빼기 얼마가 빼기? 요거네. 3,500에 1,490 빼니까 2,020만 아닙니까? 2,020만원. 그죠? 자, 그래 되는 것이 내년에는 20%씩 더 붙어가지고, 그만 다 20% 넣는다 보면 현재 서가에서 내년에는 20%씩 더 올라간다. 이러면 됩니다. 간단하게 20%씩 세율이 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세금이 만만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 토지가 가 있으면 올해 파는 게 좋겠어요? 내년에 파는 게 좋겠어요? 잔금일자를. 올해 파야 되겠죠? 내년 되면은 한 22%가 더 플러스 돼버리니까. 기본이 막 20% 정도는 막 업돼버리니까, 1년, 2년, 2년만 다 마찬가지로 20% 추가 대출이 돼버리니까, 중과되니까. 그러면 토지가 있는 사람은, 예로 1억에 판다 하면은, 그만, 내년에 1억 팔 거, 올해 막 8천 파는 것도 괜찮다. 좀 다운 시켜가지고. 어차피 세금을 그려낼 것 같으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금이 올해 팔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올해 팔자. 이 세금이 다 올라가 버리니까. 지금 뭐 안 팔리고 난리다, 그죠? 지금 참, 세금이 너무 세나니까 지금, 그게 아파트도 팔고 싶어도 뭐 세금이 너무 세니까, 그만, 막, 아이고, 모르겠다. 내년에 정권 바뀌면 또 어찌 될까 싶어가지고, 막 이런 기대감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딱 수업자는 양호소득이 너무 세니까. 예로 20억, 35짜리는 지금 82.5%, 다주택자는 82.5%. 10억 나가면은 8억 2,500원 세무 더 놔주고, 1억 7,500원 하는 10억 남아봤자. 그죠? 또, 강남에 20억, 30억 아파트 가는 사람은 주택연금 가입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공시가 9 이상 안 되거든요. 그 알로만 연금을 저소득자에 넣어주는 거지, 20억, 30억 사람은 연금도, 주택연금도 가입이 안 돼요. 근데 보유세 이런 것도 세죠? 센데 소득이 또 제로라. 죽은 맛이라,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 시키면 좀 낫는데, 그것도 안 된대요. 9억이 넘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강남에 20억, 30억 아줌매들이 스타벅스 5,000원 커피 10,000원짜리 한번 묻기가 힘들다니까요. 원장님은 묻어도 됩니다. 잘 버리니까. 되는데, 서울의 강남에 20억, 30억, 40억 아파트 할 때는 아줌마 소득이 없으면은 그래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여러분들 현역을 빨리 평생 현역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지금 단타로 세금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연금 쪽으로 주택연금, 농지연금 하여튼 월세가 나오는 상가 달리는데, 최고 쉬운 것은 일단 농지입니다. 내가 보니까 농지 소액 보증금도 빼는 것도 없고, 그죠? 농지연금 만들기 쉽죠? 아까 20만원, 30만원, 뭐 1년에 50만원 이런 농지연금 만들어주는데 왜 안 합니까, 그거를? 그럼 5년 있다가 나이가 60대면은 나는 5년 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자, 돈 3억 이상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나한테 연락하세요. 농지연금 5년 사람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주면 되겠죠? 그럼 뭐 양보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원장님? 그럼 뭐 세계 일주할 수 있는 한 달짜리 여행권을 끊으면 되겠다. 그죠? 자, 내년부터는 더 세다. 더 세다. 자, 40번입니다. 40번. 농지,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지증이 나오는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죠? 그죠? 1,000이 넘으니까. 1,000이 넘으니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보겠습니다. 요거도 물건이 뭐 그런 대로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자, 41번. 농지연부에 대해서 우리 김영남 교수가 있어요. 농지 114 책도 쓰고 하신 분인데 한번 사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내용만 큰 것만 봅시다. 농지연부 작성 대상 1000제곱미터 이상. 자, 봅니다. 나는 땅이 200평밖에 없어요. 그 사람 농지연부 됩니다. 어떤 경우냐? 자, 이래 하면 또 돼요. 요거는 100평만 돼도 돼요. 땅이나 농지 150평이나 100평에 빈하우스를 만들면 농지연부 발급됩니다. 무슨 말이죠? 꼭 300평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0에 안 될 때는 전략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빈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330, 100평만 딱 면적이 통과가 되면은 대상이 됩니다. 자, 써놨죠? 농지연부 발급 대상은 뭡니까? 1000. 그죠? 농지 1000 또는 뭡니까? 농지 1000을 하든지 또는 안 되면은, 그죠? 미만인 경우에, 빈하우스 1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연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된다. 입니다. 자,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이 있을 경우 농업 경영을 주로 하는 자를 농가주로 등재하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임대한 경우에 농지 소유자는 작성할 수 없고 임차인 명의로 농지
원부가 자생됩니다. 임차인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농어촌공사 빌리는 거죠. 자산 고려학교 통해 가지고 빌립니다. 임대도 임차를 해도 1000이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그래서 뭡니까 이게 농지 임대대부를 납작한다. 그죠? 농지의 공매, 그죠? 공매. 그래서 공매 농지 임대대부. 이해가시죠? 자, 그냥입니다. 농지 임대대부. 자, 경작한 농지가 여러 읍면에 소유할 경우도 합산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된대요. 무슨 말이겠죠? 합산 면적이 1000이 넘어갑니다. 요게 거제시에 200, 함안군에 150평, 이래도 합치게 하면 300평이 넘죠? 그럼 된다. 농지연부. 농지연부를 관리하는 기관은 농업인 주소지에 면상. 그래서 이런 신청을 여러분의 주소지라는 거예요. 농지연부는 함안군 농지대에서 함안은 아닙니다. 제가 창원 사파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파동에. 자, 작성 방법. 1000 이상은 무조건 자동되고,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대지나 잡종지 등 임야도 포함이 될 겁니다. 임야 등등 토지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회적 농지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다. 예로 농지에서 임야에서 농지로 이렇게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잔여지나 주택의 대지에 3년 이상 연속해서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행정지 아니해서 작성할 수 안 된다. 연접된 대지에 3년 이상 연속해서 농작하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행정에서 안 된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면 작성할 수 있으나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조경수를 재배하면 되는데 조경 목적으로 한 것은 안 된다. 별장에 이거는 농지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조경수나 간소 재배하는 경우에 사료 등을 하지 않더라도 작성할 수 있다. 농지에서 다년생 식물인 감나무를 재배하면은 작성 대상이나 임야에서 임산물인 감나무를 재배하면은 작성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개간 목적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여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 아니므로 농지연부에 등재할 수 없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개간 목적으로 산용을 받지 않고 농작물이나 다년식물을 재배해서 요거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연부에는 등재할 수 없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면적이 부족해서 농지연부를 작성할 수 없으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330, 100평 이상 설치해서 농작물을 경작하면 작성했다. 자, 이 조항 이해가시죠? 250평, 200평까지 있을 때, 요래 하면 됩니다. 회사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은 농지연부를 작성할 수 있다. 자, 작성 시점은 경작 확인이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대차 확인 시점에서 작성하고 경작 확인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한다. 경작 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작성할 수 있으나 발급을 하려면은 추후 경작 현황이 확인된다. 자, 일단은 경작 현황이 확인이 안 돼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가서 그죠? 지금 농작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심을 거냐? 구찌뽕, 상추, 고추,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네? 고구마, 등등 있죠? 도마도 같은 거 심을 겁니다. 봄 되면은, 하든지. 근데 한국 자산을 빌리는 거는 나무 심는 건 좋아 안 해요. 그게 나중에 크잖아, 지금. 감나무 같은 거는 많이 크는데, 5년 끝나고 지가 나가면서 그걸 팔 수 없는 거고, 자연은 식물, 재배,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목은 싫어할 겁니다. 자, 발급 처리 기간은 농지 소재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3시간 이내 적시하는 거고, 관할 바뀌면은 10일 이내 유도록 고려되어 있습니다. 농지연부를. 자경증명, 그죠? 자경증명.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경작 면적에 관계없이 발급을 가능하고,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기 120만 이상의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장을 하는 경우는 자경증명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농지연부가 없더라도 120만원 농협에 팔았다. 농협에 예로 그런 사람도 자격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처분의 농지도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장 빙자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할 수 있다. 농업인이 농지에서 다년생 식물인 나무나 잔디를 재배하면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이 농지에서 나무나 잔디를 재배해도, 자, 요 이야기는요, 우리 농지 114 이게 이제 김영남 교수가 쓴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이번에 책을 한 20간 정도 계속 교체해서 없이 하고 만든 거거든요. 최근에 만들기 때문에 아주 제일 정확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연부 있는 사람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 대상은 천저변상 농지를 일단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 하든지 농협에 120만원 이렇게 연간 판매를 했다든지 농산물을 판매했다.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든지 영농종합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도 됩니다. 고용된 사람. 농업회사법인에 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도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다. 저기 우리 존세님 그 직원들도 되죠? 농업경영 등록. 그죠? 그럼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의 농업인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무를 하시면은, 자, 등록 대상은 쭉 있다. 그죠? 했고요. 기간은 했고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주민등록 도수제. 자, 됐죠? 자, 오늘 요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꿈을 꿔야 돼. 좋다. 내가 300만원 농정 그거는 필수를 봐야 된다. 필수. 이렇게 해야 되지. 받아도 그것만 안 받아도 이러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 나는 무조건 하여튼 요번 기회를 통해서 300만원 농지에 도전한다. 연금에. 그럼 배우자가 3월에 300이면 괜찮다. 그죠? 상가 300 받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참, 몇 달 들어오다 시비고, 또 공실 생기고, 관리비만 짜다내라 그러고,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 받을 수 있는 농지, 연금 300. 공부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게 지금 뭡니까? 제 1번. 국가에 40만짜리 임대하는 거 있죠? 그거 타세요.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1000원 넘는 거. 임대, 공매, 임대 대부분 물건 농지를 납납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그거만 하면 나머지 다 풀립니다. 자, 됐죠? 자, 수고했습니다.